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2월 3일, 현재 시각은 9시 43분입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대한전선, 거래 정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실적 발표를 해줬는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브리핑. 자, 일단 브리핑 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제가 설명 좀 드릴 게 있는데, 구독하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구독하시면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채널 정보방이 있어요. 구독자방이 있는데 VIP로 무료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VIP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가입하세요 뭐 그런 얘기 영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고 있는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접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종목들이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슬슬 이제 종목 추천을 다시 드려볼까 싶은 상황들이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이 방에 들어오는 방법들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독하시면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고요. 지금 거래 정지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거래 정지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감자 일정들을 하고 있는 거다.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2월 4일. 지금 오늘 2월 3일이니까 내일까지는 정지가 될 거다. 근데 내일이 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까지 정지가 되면은 토, 일요일 또 쉬고 월요일에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 자,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 이제 풀리는 게 2월 7일이다라고 했죠. 근데 또 이 유상증자 내용들을 보면, 자, 유상증자 결정 내용들을 보면, 여기 또 발행가가 올라갔어요. 참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들인데, 2차 가격에서 지금 1차 가격 같은 1차 가격이 1295억 원에서 예정 가격이 1295억 원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비율도 0.456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신주 배당 기준일이 27일이에요. 27일이면은 이 기간이죠. 여기 권리락이 발생이 됐죠. 권리락 전날이 이 거래 가능한 날이니까 이 날. 그리고 이 날 같은 경우에서는 2월 7일이 되겠죠. 2월 7일에 권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 이게 권리락이 발생이 됐고 우리가 신주를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통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죠. 권리락 이전에 뭐 기준일, 이 다음에 기준일이에요. 기준일. 2월 7일이 기준일이니까 이날 1월 27일. 자, 여기 기준일이 있어요. 권리락 전날에 매수를 하면 이거래일이니까 하루, 이틀 이 안에 포함이 된다. 권리락에 매도를 하면 내가 이전에 10주를 갖고 있었어. 권리락을 받기 위해 신주를 더 배정 많이 받기 위해서 신주 수권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0주를 더 매수를 해서 비중을 확대를 시키는 거죠. 20주에 대한 기준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주를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권리락에 10주를 매도를 하면 이날 매도를 기준일 다음날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10주만 가지고 있고 10주는 매도를 하고 10주만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이 되겠죠. 현금. 근데 신주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유상이자 권리는 20주에 대한 권리를 받았어요. 20주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 10주를 뭐 10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10주에 0.456 이렇게 하면은 4.56주. 그러니까 4주만 0.56주는 제외되니까 4주만 받을 수 있었겠지만 20주에서 0.456 이렇게 받으면 9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유상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그럼 이제 현금 확보를 했고 매수를 했고 이제 거래 재개되면은 이 10주에 대한 매도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9주를 내가 유상자를 신주인수권에 배정이 될 때니까 그럼 이제 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유상자에 청약을 하면 됩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안 하실 분들은 신주인수권 정리를 한다라고 했죠. 신주인수권. 자, 유상자 신주 인수권은 따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권리락이 발생이 됐잖아요. 권리락이 발생이 됐는데 이 기준일 내가 이전에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에서 신주라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증자를 시킨다. 새로운 주식을 증자를 시킨다. 새로 이제 더 늘린다.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주식을 늘린다. 유상증자. 돈을 받고. 자,
보유를 했던 거에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권리를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신주유수권을 따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주유수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신주유수권을 유상증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신주유수권을 보유를 해야 되죠. 신주유수권을 보유를 가지고 있고 청약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신주유수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청약권을 사용을 하는 거고 유상증자를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신주유수권을 매도를 해야죠. 그리고 현금화를 시켜야죠. 현금화.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임원들도 이 유상증자를 청약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분을 좀 늘려나가는 상황이었고 호반 산업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100%다 참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기대감들은 있는 상황들이에요. 신주유수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가정하에 신주유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청약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 내에서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든지 HTS, MTS 뭐 모바일로도 하셔도 되고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한전선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전선 내 계좌에서 이제 대한전선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뭐 평당가 얼마 뭐 손실 얼마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좌에. 근데 이제 대한전선 뭐 숫자 뭐 아무거나 숫자 6이 될 수 있고 7이 될 수 있고 뭐 R 이런 식으로 10주를 갖고 있으면 4주 이런 식으로 신주유수권에 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주유수권이에요. 계좌에 이제 표시되실 겁니다. 표시되실 거고 배정이 됐다라는 문자를 이제 안내 받으실 거고. 자, 그래서 이 신주유수권을 가지고 있어야 사용을 해서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면 이 신주유수권이 소멸이 되겠죠.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안 바꾸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일이 여기 보면 신주유수권 여기 이 기간 동안 2월 18일에서 2월 24일 5거래일 동안 내가 유상증자를 안 할 거면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주유수권을 정리를 해야죠. 신주유수권 유상증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신주유수권은 이 기간이 되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을 하면은 보통주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주로 바뀌어서 이 1주당 내가 4주를 가지고 있다. 신주유수권 4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1295원에 1주당 1295원에 보통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금 시가보다는 좀 싸죠. 1700원대니까 1265원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배정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수주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수주가 많다라고 했는데 자, 매출액이 2021년 4분기 3분기 대비해 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이 31% 매출액이 31%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 가지고 4분기 직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 31%가 증가가 됐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40%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누계 실적도 점점 증가가 되겠죠. 누계 차츰차츰 쌓이는 거. 누계 실적이 작년보다는 28%가 증가가 되고 있어. 매출액이. 근데 자, 여기에서 당해 실적이 이 단기 실적, 전기 실적,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57%가 증가가 됐다. 3분기 직전 바로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57%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누계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는 32%가 좀 빠지고 있다. 라고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점점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한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 대신에 좀 줄었죠. 약간 일회성 비용들도 있을 거고 이 요인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여기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수주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 자, 여기 이건 복잡하고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들 보면 반기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은 영업 이 수주 잔고가 1조 가량, 그리고 지난 이제 분기 보고서 보면은 수주 상황이 잔고가 1조 계속 1조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반기가 이게 11월이고 이게 분기가 8월이니까 이게 반기 보고서가 더 오래됐죠. 자, 영업이익이 아니라 수주 잔고가 1조, 그리고 1조 더 증가된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면서 기납품액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납품이 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수주가 더 들어와 주고 있으면 수주 잔고가 더 증가가 될 것이고, 납품을 했던 게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정상화가 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영업이익을, 일단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증가가 됐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 이전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좀 영업이익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매출액은 증가됐는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업 이전에 대한 비용들이 좀 증가가 좀 비용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겁니다. 현재 수주 잔고 물량이 동량 대비해서 38,000 메트릭톤, 연초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초과학 케이블 수익성이 높은 중장기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해서만 수주 잔고로 관리를 하고 있다. 수주 잔고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초 수주 잔고가 최대인 것은 실적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연초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수주 경쟁력을 확대해 회사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자,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번 유상증자는 일단 좀 성공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호반 산업도 그렇고 임원들이 매수를 했던 것들도 그렇고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제가 아는 것보다 내부적인 직원들이 아는 것들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약간 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효과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감자가 되면서 액면가 감액이 됩니다. 액면가 감액이 되니까 총 자본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대신 보통주 주식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액면가에서 총 자본금에 대한 변화만 있는 겁니다.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다 라는 것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유상증자 결정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선 참고하셔가지고 숫자 판단에 도움이 각자 이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반드시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시장 지속되고 있는데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 폭락장을 피해 갔어요. 운도 좋았습니다. 자, 앞으로 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